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2월에 뵙고 3월에 또 뵙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뵈니까 계절이 바로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자전거 바로 타기에 우리 연구소장님과 한주신 대표님 이렇게 모실 거고요. 그리고 비주류 사진관의 정남준 대표님 모셨고, 그 다음에 어, 전국주민협동연합회의 정책위원장 정덕용 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정덕용 님께서는 조금 바쁘셔서 먼저 영상으로 편집을 하고요. 우선은 이제 두 분만 네,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진 대표님이시고, 네. 네, 맞습니까? 김성봉 연구소장님.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바로 타기는 부산에서 자전거 타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떤 단체인지. 네. 일단 사회자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예, 예, 예. 저희보다 더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바로 타기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더 재밌었던 게 사실 바로 타기를 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라서 그 부산에서 자전거 타기가 참 어렵다고들 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좀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고 그러면서 자전거 관련된 문화 관련된 사업들을 컨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 교육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근데 이제 자전거는 사실은 뭐 취미 동호회 이렇게 워낙에 또 많이 타는 분을 봐서 저는 뭐 그냥 당연히 그런 동호회 클럽은 있고 이렇게 또 자전거 타기로 좀 전문적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약간 또 생소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러면, 음. 우리가 공공 이동수단들 있잖아요. 네네. 뭐 지하철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대체 수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 이동 수단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부바크가 하는 거는 교통 이동의 수단으로서의 역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과 자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시선이 좀 많이 달라야 하고 저희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떼어보면은 사실 저희 기업이 좀 쉽게 가보됐으면 레저 스포츠용 야구를 이렇게 뭔가 사업화를 그렇죠. 시켰으면 좀 빠를 수 있어요, 성장이. 왜냐면 거기에는 자본도 많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자전거 교통이라고 자전거를 교통이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출발이 저희 이제 중심이고, 그걸 중심으로 사업들을 다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이용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한주진 대표님은 뭐 그전에 언론이나 통해서 이렇게 신문지상으로 몇 번을 배웠는데 김성국 소장님은 연구소장님이세요. 그 붓으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연구소장? 아니요, 저도 매스미디어 많이 나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자전거 택시라는 것도 있고 막 바이크 도슨트라에서 이제 투어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기서 거의 핵심 인물로 이렇게 거의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뭐 헬멧도 쓰고 고글도 쓰고 나름 이렇게 조금 컨셉을 정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장님으로서의 모습과는 좀 너무 상충돼서 조금 아닌데. 해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그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도 뭐 인터뷰 와, 그 자전거 택시 드라이버로서 얼굴이 전혀 아니, 저는 이제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뭘 연구하시나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에 자전거 도로가 많은가? 근데 그 많다면은 많은 시민들이,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이용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예요. 그 자동차 이랬죠. 옛날에 네. 예, 그래서 차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는데 왜 그 시민들을 지키지 않을까? 도로는 조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 여건을 파손된 거나 뭐 이런 것들 복구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에다가도 얘기를 해주고 지자체에다가도 얘기하는 그런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저탄소를 하기 위한 이 자전거 타기 실천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내 스스로가 그 탄소를 줄이는 역할, 그것을 건강도 찾고 이동도 빠르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재미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리가 안 되시죠? 정리 좀. 아니 근데 또 네. 연구소라 해도 네. 사실 조금 맥락이 또 재밌어요. 음. 기존에 있는 연구소는 일단 자전거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좀 수정 보완하고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쪽이 많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나 이렇게 문화 활동 쪽은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또 의식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나? 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장님이 난 길에서 싸우는 걸 봤거든요. 그게 그런 얘기가 자전거 이제 사람 왜 싸우셨는데? 또 이유가 뭐냐면 아니, 길에 자, 아까 동호회 분들 예. 얘기하셨잖아요. 이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놓은 게 우측급 가장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우측 가장. 예, 그러면은 우리가 중앙선으로 보면 1차선, 2차선, 3차선 될 수도 있고 2차선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은 노란 점선들이 이렇게 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움직이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한 차선을 다 잡고 이제 1차선을 전체 동료를 찍어주고 있는 사진. 영상을 찍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거냐면 우측급 가장자리로 가는 도로교통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선을 잡고 가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전거가 차인데 누가 뭔데? 그에 대해서 차면은 내 자전차 전문가인데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했죠. 경찰도 왔습니다. 나랑 얘기 좀 모르는 합시다가 아니라 사람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는 게 너무 걱정되고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또 도로 교통 사정이 안 좋으니까 막 다칠 것 같고 있잖아요. 불쑥 나오면 막 긴장이 되고 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하는데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부산은 계획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죠. 1950년 6월 25일 이후부터 한 3년에 걸쳐 한국전쟁이 발생할 당시에 피난민들이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뭐 학사단마다 다 견해가 틀린데요. 그 100만 명이라는 기준을 갖고 이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원도심에 거주할 수 있는 집이나 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 하면 삼복도로. 그 삼복도로에 집을 지음으로써 생겨나서 삼복도로 산. 그렇군요. 자전거 못 배웠어요. 자전거 좀 못 타요, 사실은. 이런 사회자님처럼 이렇게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부가커에다가 물을 두드리시면 저희들이 교육을 해드리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해요? 갑자기 끊겼어. 나는 그래서- 판단. 그래서 상관성이 이런 명맥이 확 끊겨버리네. 그래서 아니 유입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는 또 자동차 생산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굉장히 발달이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장평 지하고라고 얼마 전에 개통된데 그 인접한 데 살고 있는데 도로는 굉장히 잘 뚫리는데 자전거를 타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도시가 부산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볼게요. 그럼 그 지역에 보행자 중심으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은 또 되어 있느냐고 봤을 때 아니, 비슷할걸요. 그죠? 그거는 그 계획도시로 만들 때부터 이곳이 공단인지 또는 어떤 거주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동의 동선들을 만들 때 사실은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를 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죠.
그래서 지금은 기후위기를 위해서라도 보행자 주심, 그리고 요즘 뭐 개인형 뭐 모빌리티에서 이렇게 이동 수단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앞서서 자전거가 뭐 한 200년 이상의 이런 그 현대 사회에 이렇게 존재하듯이 이것을 가지고 이동 수단을 한다면 기후위기고 환경에 관련해서 또 많은 보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정책을 입안하시는 뭐 시정이라 그럽니까? 부자시나 이런 분들은 좀 그런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까요? 많이 커지겠죠. 사실 뭐 저희도 그거는 필요성은 사실 시민들이 왜 도대체 자전거를 못 하느냐, 부산은 왜 안 되느냐 물을 때 사실 제일 먼저 1번이 인프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 딱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인프라가 많아지면 과연 탈까? 예를 들면 자전거길이 지금 400km 부산에 있다면 800km 만들어주면 탈까? 저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는 게 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 이제 신뢰 못해서 그 이유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자동차 사람들이 내가 나갔을 때 나를 지켜줄 거라고도 절대 신뢰 못하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행자를 지켜주느냐? 아니거든요. 여기 갖다 속이 아니 무슨 시사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밖에 많이 하는 내용이 좀 피곤한데. 일단 그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그런 의식이 있는 서로를 좀 배려하는 교통 문화가 동반이 돼야 성장할 수 있는데 부산 특히 대한민국 아직 그게 조금 안 돼 있으니 우리 이제 부박으로 홍보하자면 안전교육을 먼저 하자. 내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 자전거를 타고 싶고 계시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가르쳐드리기 쉬운 일이거든요. 너무 쉬워요. 하루 만에 타게 해드릴 수 있어요, 소장님. 그렇죠. 바로 30분 만에 타게 해드려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도로를 지켜서 잘 탈 수 있게 해드리느냐. 내가 보행자인데, 아니야.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 보행자를 어떻게 지키면서 내가 탈까? 그 매너 라이더 얘기 한번 해주세요. 매일 나오네. 네. 갑자기요? 네. 아유, 왜 매너 라이더가 왜 이거 좀 설명. 13세 밑으로는 헬멧을 의무 착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13세, 65세 사이, 뭐 이제 성인 남녀들 같은 경우 권장사항. 그러니까 써셔도 되고 안 써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그 부모가 책임져야 할 그 이제 아동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헬멧을 써야 하는데 부모가 그런 문화가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 나잖아요. 이거 심각해져. 예. 아이고, 그럼 이거를 뭐 많이 어쨌든 헬멧 문제도 꼬집어 주셨는데, 혹시 자전거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그러실 건데, 자전거는 안 타시니까 그 점점 시사 프로가 많이 나는 걸어가시다가 그 자전거를 만난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죠. 많잖아요. 네. 같이 가는 자전거랑 사람이랑 보행자랑 그때 불쾌하셨던 경험 없으실 거 아니에요. 많죠. 약간 있죠. 대부분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할 때는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서 저 왜 검은 거 입고 타지? 아니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행자들이 봤을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뭐 어떨 때는 막 차도 갔다가 인도도 갔다가 막 따릉이도 내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피카라고 막 따릉따릉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매너가 없다 타는 사람들 상대에서 매너라이더 만들어진 거거든요. 헬멧도 쓰고 보면은 너무 길어졌네요. 여튼 예. 근데 또 그게 자전거가 사실은 한때는 굉장히 붐처럼 이렇게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다가 어떨 때는 또 버려지더라고. 그래서 맨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뭐 자전거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소각 처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버려지는 자전거도 상당하던데. 오소연이 하실 말씀 많으실 그리고 뭐 버려지는 거를 부바코에서는 이제 청년 예술가가 자전거에다가 아트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실제로 저희가 그걸 또 대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폐자전거 제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를 다시 쓰는 거, 이거는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잖아.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네. 그 질문이 뭐였죠?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다른 질문을 상황은 드릴게요. 우리 이제 부산대나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라서 강북로를 주말이면 막거든요. 막고 부산대도 어느 한쪽 그 길은 막아요. 차가 못 다니게. 그래서 이제 인도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람 중심. 예. 그렇죠. 서문 중심까지 어쨌든 그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자전거도 좀 그런 문화가 일어나면은 뭐 일정하게 딱 막으면 되잖아요. 법률골에서 남포동까지를 차를 딱 막아버리고 아니면은 한 차선을 막아버리고 자전거만 하게 이게 좀 그러니까 약간 천다. 차 없는 네. 많아요. 그 도로가 아까 말했듯이 491km가 부산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게 수영강 자전거길, 온천장 자전거길, 5천 그 밑에 지금 스님이 계신 장림에서 가는 가래포 생태 자전거길, 진짜. 환상적인 길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어떻게 타게 할 것인가도 있지만 이것이 아까 질문하신 건데 시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잘 타게 만들어주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서울특별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 정책이다 보니까 다 호흡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따릉이거든요. 그 따릉이 잘 하잖아요. 부산은 없어요. 그 똑같은 도시인데 왜 부산은 그게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다른 있어요. 이유가 그럼 뭡니까? 그런 조건 팁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 그 전에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지는 않고, 최근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건물을 지을 때, 실제로 주차장부터 안 지어요.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끌고 내려올 수 있게 편하게 이 사람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게끔 건물들을 다 만들어요. 최근에 건축학과들은 거의, 그 학과 교수들은 거의 이런 어떤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차는 외곽으로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자전거를 많이 타게끔 또 갑자기 흥분이 되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정책들을 사실 시에서 하고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좀 정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좀 시민들과 함께 또 사업화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제 부바코의 어떤 역할입니다. 아까 왜 부산은, 서울은 되는데 부산은 안 되냐고. 그것도 사실 질문에서 되게 많이 듣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방금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집 앞에, 내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사실은 그래요. 자전거 한번 타려면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위험해요. 자전거 타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까 자전거 길이 사실은 많이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긴 한데, 그까지 가기가 일단 실험이고요. 내가 내 생명 걸어야 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집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부산이 어렵잖아. 좁아서.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 구조가 너무 힘드니까 확장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사실 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 낸다. 지금 그러면 15분 지났대요. 이제 끝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도와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좀 교육. 계획이나 목표 이런 거를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아파요, 이제 말씀. 올해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요. 자전거 관광 산업, 에코 투어리즘에서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관광을 할 때 자전거로 돌아보는. 예. 그 다음에 교육 사업. 그래서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문화의 형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바커를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단편 영화도 만들어 놨고요. 또 이제 잠시 후에 오늘 그 비주류 사진관 선생님도 오셨는데 거기 사진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가지고 시민들 의식을 좀 개선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올해 목표죠. 계속적으로. 창업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보거든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붐을 조성하는 거. 이게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꾸준한 목표라고
네, 할 수 있으니까. 맞아. 네, 자전거 타셔야 합니다. 배우러 나왔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환영합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기업도 돈 좀 벌지 않겠습니까? 돈 벌기는 좀 힘들 것 아니요. 같지만, 왜냐하면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고. 지금이 살짝 어려워요. 근데 인프라가 점점 커지고 있고 부산도 원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 오늘 두 분, 토요일에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실제 CF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에피소드가 많으신 것 같는데 20분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부바크가 어쨌든 1년, 2년 예비적 사회 기업으로서 예비자를 떼고 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한 번 더 모시면은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이야기로 세우실 수 있겠죠.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고, 차분해집니다. 저희들은 일단 학교인데 그런 업체인데, 무슨 문화 토크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엄청 우리 지금, 와, 이게 뭔가 또 뭐 즐거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라고. 가라고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두 번째 손님으로 우리 비주류 사진관 정남준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주류파인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주류파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류 맞습니까? 네. 네. 주류 좋아합니다. 어쨌든 토요일 날 이렇게 또 황금 같은 날씨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다른 거리에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거리에서 이렇게 또 말쑥한 차림으로 뵈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됩니다. 예. 네. 사실 뭐, 생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뭐, 현장이나 주말을 통해가지고 사진 작업을 주로 해서, 사진 작업할 때는 주로 좀 편안한 복장을 갖추고 사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 음, 뭐, 방송에 나온다길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멋집니다. 좀 네. 근데 그 대표님, 비주류 사진관, 저는 네이밍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 비주류 사진관인지. 그래, 뭐, 네. 대부분 사람들이, 술을 엄청 먹던데 무슨 비주류냐, 뭐, 그런 네. 말씀을 대부분 다 하시는데, 일단 우스갯소리로 술 마시고는 사진 찍지 말자. 그래서 비주류라는 음, 첫 번째 조금 뭐 우스개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이제 힘의 원천, 힘의 중심을 보통 이제 주류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생산의 주체나 소비의 주체, 이제 노동자들이나 서민들, 이 사회상 주류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무도 그렇죠. 예, 동의를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주류로 그 사회 바깥을 에워싸고 끄트머리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그 분들을 피사체로 예, 렌즈의 주인공으로 다시 모셔가지고 주류 한복판으로 한번 옮겨보자. 예, 그런 취지에서 비주류 사진관이라는 그런 좀 이름 타이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강을 보면 강어기, 가에 가운데 주류가 있고 이제 비주류가 샥 그러잖아요. 비주류 자체가 대부분 다 강가의 생명들, 고기들을 다 키우죠. 그래서 그런 좀 의미심장한 진짜 의미심장하네요. 예, 그런 취지에서 비주류 사진관이라고 이름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방금 이제 소개하신 데서 비주류 사진관이 가지는 그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너 땅 해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은 뭐, 찍다 보니까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든 겁니까? 욕당 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사실 조금 뭐, 이면 얘기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 조금 개인적인 조금 얘기들이라서, 이제 뭐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가
2014년도에 그 연초에 1월 20일 날 전이었죠. 그러니까 2013년 연말부터 사진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다큐멘터리, 특히는 이제 사회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 사진가 분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앉으면 사실 돈이 안 된다. 예, 이제 전업 사진가 분들이 돈이 안 되고 다큐멘터리 사진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불편하다. 마음이 조금 아리고. 그래서 오히려 풍경 사진을 한 번 더 보고 싶지. 이 다큐멘터리 사진을 한번 본다는 게 조금 사명을 보고 봐야 돼요. 좀 부담이 되는. 솔직히 그랬어요. 네. 그런 쪽에 이제 그 사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조금, 계속 하다가 작업을 포기하실 분들도 많이 봤고, 다르게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노선을 좀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다큐멘터리 자체가 사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기록을 해서 어떻게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그 작업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그 기본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분들이 조금, 사실보다 자기 주관이 개입되는 사진 작업들로 많이 전향을 많이 하셨어요. 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동의를 못하겠다. 네. 다큐멘터리 그 피사체 안에 내용이 사실상 우리가 맨날 24시간 아니면 눈 뜨면 항상 보는 그 유서에는 안 나지만,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우격다짐으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피사체에서 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안타깝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특히 이제 사회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좀 확장을 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좀 대중성, 어떻게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쉽게 조금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14년 1월 20일 날 페이스북 그 그룹이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비주얼 사진관이라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고 한번 만들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 달 뒤에 정기 모임을 하게 되죠. 부산에서. 몇 분이서 출발하신 겁니까? 그때 한 25분 정도 오셨어요. 전국에서. 예. 지금, 그러면 이 비주류 네. 사진관도 전국 겁니까? 아니고. 중국, 그죠. 회원, 예, 회원 그럼 구성상으로, 출발은 부산에서 했고. 예, 그러면 이제 각기 전국에서 그 사회 다큐멘터리라는 이름으로 네. 사진을 찍네요. 하여튼 그렇죠. 음. 그런데, 그, 좀 뭔데, 지금. 그 5분이 뭔데? 5분 됐다고. 죄송합니다. 5분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에, 이게 다, 예. 홈페이지 펴지겠네. 괜찮습니다. 그 이제 어쨌든 이게 10년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죠? 제가 이제 10년째입니다. 10년째 예. 한 네. 2번 정도 전시할 때 가봤었는데 불편함이 사실은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그 돌아가셨지만 부산의 유명한 사진 작가님, 최민식. 네, 최민식 선생님 네. 그 사진하고 이 비주류에서 전시하는 그 사진하고 저는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얼굴의 한 장면들이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와닿았던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좀 찡하다나. 그러니까 외면하고 불편하지만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공으로 전환되는가라는 게 방금 대표님 쭉 얘기해 주신 거하고 비슷하게 좀 네, 하는 네. 것 같아서 하여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는 10주년 행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다 사진 작가님들만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까? 네, 전혀 아니고요. 예. 네. 지금 그 사진관에 회원이 669명, 오늘 한 670명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빵빵한 단체인데요. 건들면 안 됩니다. 670명인데 그 중에 이때까지 이제 올해 쉽게 이제 10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한 3% 이내입니다. 한 2, 30명 정도 뭐 목고지를 간다거나 뭐 초청 특강 행사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거리에 이제 현장 사진전 뭐 저기 농성장이나 그런 쪽에 조금 사진전을 많이 4.16 뭐 세월호 저 광화문 광장에서도 한번 했었고 그때 이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실제 사진가 사진들을 쉽게 이제 저 오늘 조금 뭐 며칠 뒤에 이슈가 있는데 우리 뭐 사진전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배우들한테 조금 메시지를 던져서 그 사진을 수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실렉트 해가지고 사진판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 한 3% 이내요. 3% 이내고 그 전업 사진가는 더더욱 이제 소수입니다. 예, 몇 분이 안 되는데 670분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주얼 사진관의 취지, 설립 목적에 좀 동의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지금 페이스북에 이제 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뭐 파업할 때 찍는 사진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노동조합에 속해져 있는 사진 작가님들도 여기에 또 속해져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까? 예, 예, 예. 그 노동조합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전업 사진가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일반, 또 우리가 맨날 지금 휴대폰으로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이고, 노동조합, 뭐, 사회단체, 시민단체, 아니 전업 사진가, 뭐, 그런, 예, 주, 이제,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도, 뭐 조금 완전히 달리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 되면 주제들이 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미세하게는 어떤 현미경 같은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전시가 되나요? 만약에 뭐 전시를 한다 하면. 그룹전이죠. 예, 그룹전을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룹전을 하게 된 게 밀양, 송정탑 분양 때 미양리 그 논바닥에서 대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와 그 이슈에 대해서 다 각자 사진 작업을 하실, 예, 자료를 만들어서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그룹전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거고, 다들 이제 각자 사진 작업을 하는, 뭐, 개인 작업들은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는데, 아까 서두에서 비주얼 사진과 이 정체성을 노래로 참 비유를 하면, 예전에 그 83년인가 정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예. 노래가 나왔죠. 예. 4절까지도 있죠, 그게 노래가. 하여튼 고구절절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고 그게 몇 년 뒤에 나온 노래가 정태춘 씨가 대한민국 노래를 또 예, 예, 들고 나오죠. 완전 정반대입니다.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좀 가장되고 연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조금 좀 찍어가지고 드러내서 국민들한테 제주민들한테 조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진 그런 작업들 예 그런 작업들이 이제 주가 되고 이때까지 그룹전도 한 26번을 했는데 대부분 다 그런 작업들이었고 나머지 이제 개인 작업들도 계속 뭐 각자 하고도 계시고 그 요번에 10주년 행사는 개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열사는 먹는데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뭐 사진 전문 출판사 대표님도 나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사회학과 전공하신 이정철 교수님, 장원태 교수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그 이주연 대표님 말고 그다음에 뭐 부산 지역의 IC밴드나 그다음에 홍보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 노래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각자 부원으로
뭐 같이 모여갖고 뭐 떡도 좀 먹고 뭐 술도 한잔 하고 어쨌든 네. 한바탕 좀 예, 한번 싶으면 쳐먹자. 예, 예. 뭐 잔치하는 그런 조촐한 잔치를 한번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대표님으로도 나오셨지만 또 이제 정남준 개인의 또 네. 작가님으로서 그 작업도 하셨죠. 예, 예. 깡깡이 마을을 주제로. 아, 까까이 네. 마을이 주제가 아니었고 네. 대평동 그 수리조선소 노동자에 음, 대한 안부가 음,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여름 무렵에 사진집을 이제 내게 됐고 이제 뭐 전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거 봤는데 되게 좀 인상적인 부분도 많았었는데 뭐 그런 사진들은 요즘에 그 자갈치가도 그 사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 아침에도 막 사진 네. 찍으려고 하면은 뭐 소상권 침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진들은 어떻게 찍으십니까? 그 처음에 내 얼굴 좀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을 만나면 억수로 운 좋은 거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가 뭐 말씀대로 뭐 초상권 또 얼굴 뭐 내가 모르는 사람 카메라에 내 얼굴이 담기는 것 자체가 뭐좀 거북스러우니까 그 사진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카메라를 들고 보여주면서 뭐 현장에 가는 사진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되도록이면 조금 숨기고 제일 먼저 뭐냐 하면 현장에 갈 때 그 현장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분들이 또 삶이 어떻게, 어, 24시간 또 평생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사진에 좀 정보를 좀 가지고 들어가서 먼저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죠. 예. 내 사진 찍으러 왔는데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거는 뭐 일반 길거리 가다가 사람 잡고 이제 사진 한 편 뭐 찍고 싶습니다. 그런 단순한 부탁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얘기를 풀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사진도 종종 찍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에 이제 카메라를 보여드리고, 뭐 가끔 제가 일하시는 모습이나 뭐, 뭐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조금 담겠습니다. 사실 동의를 구하고. 그게 이제, 하루 이틀 해가지고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영도 그 사진 작업도 한 3년 6개월 정도, 예, 그 정도, 또 평일 일하고, 이제 토요일 아침 이제 새벽 6시쯤에 대평동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이 움직이죠. 예. 6시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결과물들이 나온 거고, 그리고 그 사진집 나오고 난 뒤에 그분들한테 결국 인사도 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특히나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네. 저 스리랑카 젊은 친구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사진 들고 이제 스리랑카 현지에 이제 가족들한테 선물도, 하고. 선물도 하시고, 음. 지금 화면에 좀 사진이 보이네, 그죠? 맞습니까? 예, 네. 뭐, 흑강, 예, 부산에서 했던 흑강이었습니다. 저 사진은 저기 강원도 정선 있죠. 그 무슨 거기에서 여름 목고지를 했을 때인데 그때도 저기 그 가운데 김문호 사진가 선생님 모시고 초청 특강도 듣고 같이 좀 뭐 놀기도 하고 그냥 소풍 차원으로 1년에 한 번 목고지를 한번 갑니다. 예. 저게 제가 말씀드렸던 미량. 예, 밀양 이야기 있고, 저기 우측에 바로 농성 천막이 있었죠. 밀양 한이 있다. 예. 요거는 이제 현장 사진전, 예, 산재에 대해서, 그거는 저 서울의 인권센터 앞에서 여러분 현장 사진전이고, 저 세월호 부산역 부양수 천막 뒤에다가 한 건데, 저 칼집이 보이죠? 네. 예. 하여튼, 우리 세상 살면서 한국이라 사회는 저때 칼집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렇구나. 결국은 제가 칼집을 집어가지고 다시 또 걸었거든요. 예. 예, 이거는 시청에 예전에 2015년도 생타. 부산의 생타, 네.
하고 택시 노동자들이 그 강곡탑 농성 회전 그때 했었고, 요게 그 세월호 저 서울 그 강화문 광장에 저, 저 사이즈 길이가 76mm였습니다. 저걸 현수막이 쫙 해가지고, 조금, 뿌듯했죠. 그때 저거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지금 한참 고생하고 있는 서면시장. 뒤에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 날 문화제를 하는데, 문화제 뒤에 무대, 보면 전부 다 사진들입니다. 저게 지금 한 670일 정도 되는데, 670일 동안 저 두 노동자의 이제 싸웠던 사진들을 현수막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대 배경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운 좋게 세월호 때 JTBC 라이브 방송에 취재차 우리 사진들을 좀 취재를 좀 하셨습니다. 요거는 경기도 성남 저 분이 뭐 술을 드시고 누우신 게 아니고요. 그때 한잔 더워서 살짝 누워 계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밀양에서 목고지 겸 초청 특강을 했던 사진입니다. 저기가 할머님들 농성 청락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백기환 선생님, 통일문제연구소 서울에 올라가서 초청 특강을 좀 했었고요. 네. 요거는 박근혜 탄핵 부산 서면 광장에서 비주류 사진 건 깃발이 아니고 뭐 현수막인데 네모난 거. 저게 이제 시민들 하여튼 구호나 쪽지 글도 받아가지고 지금 사진관 행사 때마다 저 현수막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여름 티셔츠 부산의 웹툰 작가 배민기 작가가 선물로 만들어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 티셔츠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을 쭉 보니까 한국 근현대사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장의 사진으로 그 역사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담겨진다는 게 정말로 좀 작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싶은 이런 점입니다. 네. 네. 이 비주류 사진관의 앞으로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류로 이동하는 게 목표입니까? 결국 같이 못 이겨갖고 주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같았을 때 우리 집 청소를 비교를 하면 청소를 안 하면 진짜 표가 나고요. 청소를 하면 진짜 표도 안 나고 집 청소 같은 사실상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들인 것 같아요. 몇번이 돈 벌어봤자 그거가 그거 밑빠진 돈에 물 붓는 거고 그래도 요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조금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다 보면 조금 괜찮은, 지금보다 조금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 그러는데, 낮은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설립 지지대로 사진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조금 문제는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많은 관심과 가끔 후원도 네. 해주시면 더 네.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후원 고민하겠습니다.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고 이제 이렇던데 어쨌든 10주년 행사는 그런 우리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잡고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이슈 파이팅의 행사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비주류가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역사 속에서도 그분들의 초점과 어떤 그 뒷배가 좀 되어 주셔서 함께 좀 어깨에 갈 수 있도록 다독여 주시는 우리 작가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앞으로 더 감사드리고 또 되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집중 축하 주시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세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정책위원장님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정덕용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조금 더 다른 직함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정책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갑자기 막 심장이 떨려옵니다. 정책위원장님 이렇게 하니까. 네. 어, 이름이 협동경제의 씨앗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경제의 씨앗 자주금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즉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니까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사회. 맞습니다. 내가 하는 직업이나 살아온 길이나 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관된 일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 기업 이런 거는 없을까? 가난한 사람이 주인 되는 기업 그런 걸 꿈꾸면서 스스로 은행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조, 금고 이름을 지은 거죠. 새마을금고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리거나 예금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이제 집 가까운데 내가 활동 반경에서 가까운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자주금고는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하는 직업이 지역자활센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어 수급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로 용어로 말하면 영세민이죠. 그분들이 은행을 이용하거나 그 카드를 쓰거나 이러면 상당한 이자 부담률이 커요. 즉, 그래서 카드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돈 우리가 스스로 빌려받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조합원 96명에 약 1억 정도의 출자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입니까? 아니면 전국으로도? 부산에 연저구에 있습니다. 에서만 1억 정도. 엄청나네요. 근데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이제 정책위원장님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현재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도 이 금고가 많다는 소리입니까? 네, 2008년도경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있는 금고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되네요. 예, 2008년도, 9년도는 공부만 했죠. 공부를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경에 실질적으로 전국을 하나로 만드는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각 도시마다 이제 부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는 겁니까? 예, 전국에 40군데 있고 부산에 있는 2군데가 있습니다. 부산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름을 밝히면 늘품 주민협동회, 또 하나는 자활기업 연합회라고 하더라. 부산 자활기업 연합회 이 2군데가 저희 조합. 근데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처럼 굉장히 이자도 사실은 대출이자가 비싸잖아, 그죠? 네. 뭐 예금이자는 옛날보다는 조금 이렇게 올라온 것 같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까 96명 있다고 했는데
부산에 저희 늘품만 그렇고요. 잘 기업이 또는 사회적 기업이 가입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요. 기업 자체가 조합하고 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40군데 정도의 기업과 즉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조합원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좀 조합원이 되는 자격이라든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조합원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좀 주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첫째, 나에게 내가 언제나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기댈 언덕이 있다. 음, 언제나 꺼내서도 된다. 이자 부담 없이. 신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만 있으면 되니까. 신용 신뢰만 있으면 되니까. 신용 신뢰를 어떻게 검증하죠?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죠? 그게 핵심인데 우리가 협동조합이든 어떤 주로 소통, 교육, 공감 이런 능력인데 그런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안 하는가. 또 평소에 알갈이 하는 출자금을 일정하게 내고 있는가 안 내고 있는가. 또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는 뭐 공동구매 이런 이용률이 높은가 적은가. 그런 활동을 보면서 신뢰가 자꾸만 더 쌓여지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율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 신뢰가 더 강하게 강력하게 안 되겠습니까?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보통 이제 담보를 잡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 네. 사람의 뭐 그 상환 능력을 본다든지 그 상환 능력은 대개는 돈으로 이렇게 이제 재산 보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주 진짜 특별하고 정말 비자본주의적인 방식 같습니다. 진짜 자본주의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신뢰만큼 자본주의적인 게 있습니까? 돈을 띵가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그죠? 그렇죠. 띵가먹는다 소리 오랜만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우리만의 금고가 중요한 사실이 되고 조합원이 되면 자기가 아껴 쓸 때 치료비 한 30만 원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기업을 하게 되면 기업의 운영자금도 빌릴 수 있고 조합원이 되면 전세자금도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신뢰를 또 통해서 이제 한도는 굉장히 이렇게 적죠. 그래도 이 종잣돈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미천이 되겠습니다. 네, 음. 많이 또 이렇게 뭐 소감문 적은 거 보면 감동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이 이제 한 15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오시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은행인데 금고인데 뭐 물론 이제 뭐 저금이 들어오는 거는 걱정을 안 하겠지만 아까 좀 전에 돈 떼인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떼인 돈도 있습니까? 8년, 12년 동안 800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우리 늘품 경우는 큰 돈이죠. 그래서 작은 돈 아닙니까? 아주 큰 돈인데 그 800만 원의 신뢰가 최근에 5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2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이 생기듯이 다시 신뢰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도 생기고 또 우리가 2대 마전이라든지 공동구매에서 나왔던 이익금 일부를 차근차근 했는데 약 600만 원 정도? 500만 원 조금 넘게 되겠네요. 이미 떼인 돈을 그렇게 상환을 승환할 준비해서 조합원들의 출자한 조합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합원 돈이 이렇게 어디 안 가도록 그래서 그런 예비 비상금이 내야 됩니다. 예상 무슨 충당금이 내야 됩니다. 그런 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좀 특별한 방식 같습니다. 특별하고 15년 동안에 800만 원이 있다는 그 숫자도 굉장히 경이롭고 놀랍고 1억 중에 800이면 뭐한 90% 이상은 상환 잘 되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어떻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합은 아무나 되는 됩니다. 첫째 조건은 열심히 정기적으로 5천 원 이상 만 원이 한 달에 예. 10,000원 이상 저금할 수 있어야 되고 많이 저금하면 또 안 받아줘요. 10구장 10만 원까지 10만 원. 10만 원 이상도 안 돼요.
최고 한도 부자가 예, 10구죠. 10구자. 음. 그 다음에 교육이나 그런 이용하는데 열심히 참여하면 좋아 보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과 동시에 사람들이 기가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저는 이대 마진을 주지 않습니다. 이대만이 뭐지? 이자. 이자. 본인이 출제해놨는데 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만 원 적으면 시중은행에 저금을 하시라고. 음. 이자들을 모아서 운영비를 모아서 교육비도 쓰고 이분들이 창업하기 위한 거 소실지도 내고 우리를 살리는데 쓰는 그래야 사회적 경제 협동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자를 보고 들어오면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네, 그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 뭐 용도라 그럽니까? 네. 어디다 쓸 건지 이런 걸 주로 물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아까 이제 기업에도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빌려주는 거는 그분들이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천들 출자를 정확하게 해왔는지 이용률은 높인지 이런 등등등을 보고 그분이 이사가도 돈이 필요하고 누가 다치도 돈이 필요하고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쫄쫄 굶어야 돼요.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은 돈을 먼저 빌려주고 담보 없이 빌려주고 정확하게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신용도 실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신용도의 두툼에 따라 돈의 액수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위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각 이사들이 역할이 있어요. 재무이사가 그걸 총괄 판단하고 수를 내고 이사회에서 결정 내려서 한 달에 보통 그러면 이런 대출 심사 건이라 그럽니까? 이게 한 몇 건 정도 올라옵니까? 한 달에 평균 한 3건 정도. 그래서 돈은 자꾸 돌아야 되잖아요. 빌려주고 돌아주고 또 들어오는 돈도 있고 반대되는 돈도 있고 이렇게 자꾸 돌려야 우리 운영비도 더 많고 계획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혹시 우리 위원장님도 돈을 좀 빌려보셨습니까? 저는 아가 셋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확 많이 들어가요. 월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변 요소가 생기면 돼야 됩니다. 저 궁한데도 그래서 돈이 또 이렇게 월급을 전략해서 쌓아지면 또 빨리 갚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좋고. 좀 따뜻합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요. 이제 대출의 그 목적도 좀 정해져 있네, 그죠? 치료비나 아니면 뭐 아이들 자금이나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 참 자본주의, 비자본주의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회적 경제들과는 그러면 어떤 좀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살아가기 위한 거래가 일차적인데 그것이 지역사회이고 또 동네이고 부산 지역이고 그러는데 다들 제도에 기대는 전복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생각사회 예비사회 경우 돈을 많이 먹는 팔로 개척보다는 이제 밭을 갈기보다는 꽃 파는 데만 저는 그런 기업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들하고 인연을 맺고 있죠. 제가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런 분들에게 최근에 우리 자활기업연합회에 전국적으로 돈을 걸어봐서 한 1억을 긴급자금으로 빌려준 적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업이 돈이 왜 필요한가? 왜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가?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기업의 경영주분들도 함께 이것들이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분위기. 그래야 내 스스로의 종잣돈을 잘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야 잘 기업을 지원하는 스스로의 은행이 되고 자주근거 그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1억을 빌려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자주금고의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됩니까? 2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는 만인의 연대, 만인, 사람, 만 명의 사람, 만인의 연대를 만든 즉, 저하고들이 아플 때, 이사 갈 때, 여행 가고 싶을 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공제를 승화시키는 겁니다. 단돈 1,000원으로 의료비 30만 원을 혜택을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10,000명을 조직하면 임플란트부터 치아 이런 것에 가난한 사람들이 아픔이 힘들어요. 그런 데 대한 공제, 여행, 힐링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전세 자금도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그런 분들의 전세 자금도 매칭을 해서 2천만 원 이상 좀 만들어볼 그런 기업을 보고요. 거의 10,000인의 연대고요. 10,000원의 현대는 들어봤습니다. 이원의 연대는 부산 지역의 10,000원의 연대는 다 유사할 수 있는데 돈이 관련됐죠. 이 돈에 잘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들이 자조금고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들은 사회적 은행으로부터 신용도 없어요. 공신력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금고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다음에 은행을 빌리더라도 여기서 담보같이 대줘요. 우리가 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뒷배경이 되는, 뒷배가 되는 거네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행에 외국에 수출하면 신용장이 필요한데 그죠? 우리도 사회적 신용관계를 단단히 갖고 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함께 연대하고 종잣돈을 말고 산업을 같이 설계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들이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 아닌가. 정부에 기댈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그런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대하는 겁니다. 예,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저는 또 익숙한데 우리 정책위원장님 얘기 좀 들으면서 좀 가슴도 따뜻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좀 든든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조합원들이 되시면 이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조합원이 되는 길은 아까 얘기하셨는데 누구나 다가 될 수 있다. 사업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이나 이런 걸부터 얼마만큼 그런 생각, 고통을 받고 있는가, 가난해지는가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원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성을 갖고 있죠. 저는 제일 좀 솔깃한 게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약간 솔깃하거든요. 그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정책위원장님 정덕용님 모시고 얘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시는 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곧 4월입니다. 지금 꽃이 홍매화가 폈고 산수유가 폈고 그 다음에 목련이 피는 것 같고요. 개나리는 좀 핀 데가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들이 4월에 만나면 다시 벚꽃이 만발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4월에 또 엄청나신 우리 귀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